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부회계감사론 제9장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9장 지방회계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국가회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지방회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이라는 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로 대전시 정부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덕구 정부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지방회계법은 목적 조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한 처리,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우선 이 법, 지방회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기준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든 부령에 따라서 지방회계 기준이라는 걸 두고 이 안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요 위임 받은 법령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결산보고서 안에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하고,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재정운영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부회계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재정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대차대조표고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잖아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정부회계에는 자본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공제적 개념으로서의 순자산, 공제라고 하는 게 뺐다는 의미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기 때문에 순자산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재정상태표다. 그래서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 나와 있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이렇게 이거 다 비유동자산인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정부회계에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에 들어가는 것 장기 차입부채, 장기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순부채를 뺀 개념으로서 이 안에 들어가는,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것 기본 순자산, 그 다음에 남는 돈, 한 해를 살림하고 남는 돈은 적립금 또는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순자산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는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기업은 얼마를 남았느냐의 관점에서 단기 순이익을 바텀라인 맨 밑에 라인에 쓰지만, 재정운영표
공공회계, 즉 정부회계에서는 원가, 비용을 맨 밑에 쓴다는 거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얼마가 드느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원가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대전시가 A, B, C, D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각 프로그램의 순원가를 도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투입 원가에 A, 즉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부받은 원가를 더해주고 비용이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 예를 들면 입장료 수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입장료 수익은 빼줘야 이 프로그램 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원가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은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빼면 프로그램 순원가가 되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의 원가를 말해요. 그런데 대전시라고 하는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이 프로그램 순원가뿐만 아니라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 운영비에 비배분 비용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을 뺍니다. 이 개념이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새롭게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요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지 않는 비용이나 수익이 또 있어요. 조직 차원에서의 비용이나 수익 이런 것들을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정운영 결과를 볼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조직에서 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비교환 수익, 이 새로운 개념 비교환 수익 개념이 나오는데 국가회계에서 살펴봤죠. 이거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강제적으로 걷어들인 수익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으로 나타나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러나 정부는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걷는 세금이거든요. 국세, 지방세, 기부금, 무상이전 등 이렇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대전시의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비교한 수익을 빼면 결국 재정운영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원가에서 수익을 빼서 플러스가 됐다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추가 비용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텀라인 맨 밑에 쓰는 라인이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되지만 여기서는 원가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맨 밑에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는 원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 한번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면 홈페이지 가면 대전시 세입자들 결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을 보면은 대전시가 1년에 쓰는 돈은 들어온 돈 5조 7,294억 원이다. 그리고 1년 동안 2019년의 사례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한 돈은 5조 565억 원이다. 그래서 남은 돈 잉여금은 6,729억 원이다. 이 남은 돈의 구성은 2월금 다음 연도에 쓸 돈으로 하는 걸 차기 2월이라고 그래요. 2월 된 금이 3,800억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22억 원. 순수하게 이번 회계에 남는 돈,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이게 2,898억 원이 남은 돈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차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여기 차액을 말하고 요거는 요 세 개로 구성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은 돈에서 다음 연도 또는 그 이후까지 할 사업에 쓸 돈과 국가에 반납할 돈을 뺀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다음 연도 사업에 쓸 돈이 뭐예요? 이게 2월금이에요. 그리고 국가에 반납할 돈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이거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요거는 대전시의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연평균 5년간 5.9% 늘어났고 세출은 8.2% 늘어났어요. 그래서 잉여금은 예전에는 8천억, 9천억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은 6,700억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돈 결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그러니까 대전시의 살림에서 들어오는 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로 지방세 15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0몇 개가 있다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10몇 개가 있는 지방세로 1조 6,600억 원을 걷습니다. 전체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세외 수입,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과 같은 세금으로 걷지는 않지만 유저 차지, 사용자에게 걷는 돈 7.7%에 해당이 되고 4,400억 원이 됩니다. 요것까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자체 수입이라고 하고, 전체 일반 회계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국세로 걷어들인 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게 1조 1,400억 원이 됩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남이 준 돈이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체 수입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지방교부세까지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 자주적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총액분의 요 자체 수입만 따지면 지방재정 자립도, 거기에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하면 지방재정 자주도 이렇게 불러요. 나름대로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벌어들인 돈은 여기까지고, 여기에 국가의 중앙정부 각종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내려주는 돈, 그걸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교부세보다 많아요. 26% 차지하고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이전 수입, 즉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과 자체 수입을 합쳐서 전체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방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빚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방채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채로 한 9,800억 원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세입 총액은 5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자체 세입이 한 37% 되고, 그 다음에 의존 수입이 거의 뭐 50%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떼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 회계년도 세입은 5조 7,294억 원이고 전년 대비 7천억 원 증가했어요. 세입 결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지방세로 29%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 주요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면은, 세입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인데 가장 큰 넘버원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취득했잖아요. 그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샀을 때도 자동차 취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큰데,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거는 국세로 내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 이게 지방소비세고, 지방소득세도 국민이 내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요거를 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한 3,600원, 3,300억 원 차지합니다. 그 밖에 많은 게 이제 자동차세 2,000억 원, 1년에 2번 자동차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한 900억 원, 그 다음에 주민 레저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지방교육세는 이것저것에 붙어있어, 부가세로 붙어있는 것으로서 1,4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로 339억 원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다 쓸까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많은 돈은 사회복지 1위, 사회복지에 거의 40%를 씁니다. 전체 돈의 1조 6천억 원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일반 및 공공행정, 공무원들 월급 주고 많은 돈 있겠죠. 여기에 돈을 쓰고 13.9%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수송 및 교통에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8% 이렇게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일반 회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 일반 회계에 대한 내용, 일반 회계로 4조 2천억 원 쓰고요.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가 있는데 상수 특별회계, 하수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어서 특별회계에 8천억 원을 써요.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28%에 해당하는 2,400억 원, 이게 상수도 하수 특별회계를 말해요. 그 밖에 특별회계에 6천억 원 정도 쓰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8천억 원, 그리고 일반 회계에 4조 2천억 원, 이렇게 합치면은 5조 565억 원을 1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글을 보면은 세출은 5조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기타 특별회계 등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기금이란 그 대전시 살림을 하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특별회계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조례에 따라서 1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1조 27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지역 개발 관련된 기금이 제일 많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재난관리 쪽에, 그리고 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나라 살림, 대전시의 그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 재무제표로 나오는데, 재무제표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시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금흐름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해야 4가지가 되는데, 국가회계는 그게 들어가 있고 지방회계는 게 빠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를 보면은 전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22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부채가 한 1,000억 원, 아니 1조 원 됩니다. 9,500억 원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 순자산으로서 22조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상태를 의미하고, 예를 들면 나무를 딱 자르면 나이테가 보이잖아요. 그 시점에 나이테를 보는 것이고, 재정 운영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느냐, 동안이에요.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일반회계 기준이 되겠죠. 4조 7천억 8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실제 순도는 4조 3천억 원을 써서 재정 운영 결과는 결국 4,82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재무제표의 재정 운영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운영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820억 원으로 들어가 있고, 기초에 가지고 있던 순자산 증가분의 순자산 감소분을 빼면 기말에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표에 나타나는 기말 순자산이 22조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는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9년 순자산 규모는 22조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좀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정 운영은 한 해 동안 우리 시 대전시의 살림살이 운영 자료로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여 결과는 수익이 4,82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산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사회 기반 시설로 13조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 정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사회 기반 시설로서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주민 편의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도서관,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주민 편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이 전체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어요.
총 부채 9,521억 원인데 그중에 많은 거는 장기 차입 부채로 48%.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부채 30%, 유동 부채로 20.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은 전체 중에 20%니까 2, 9, 18,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1년에 쓰는 총 비용이 대전시장이 쓰는 비용이 4조 3천억 원인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정부 간 이전 비용.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대전시에서 5개 구청장한테 내려주는 돈을 정부 간 이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1년에 4조 원을 쓰고 있지만 그중에 이만큼은 50% 이상은 구청장에게 이전하는 비용이다 하시면 돼요. 그중에 또 17%는 민간 기관, 사회복지단체 등 시민단체들에게 이전해 주는 게 16%. 그래서 실제 쓰는 돈은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70%가 되기 때문에 30%만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와 기타 비용, 대전시가 쓰는 돈은 실제로 쓰는 돈은 요 30%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정부 간 이전이나 민간 단체 이전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비용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걸로 2019년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들어오는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자체 조달 수익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 정부 간 이전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타 수익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의 재무 상황을 표로 나타낸 게 재정상태표고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전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됐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2개년도를 표시하고 있고 자산 총계에 보면은 여기 말씀드린 사회 기반 시설이 가장 큰 비중, 그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 차지하고 부채는 가장 큰 비중 장기 차입 부채가 많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재정 상태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지방의 공사, 공단의 자산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늘어나겠죠. 지방자산 대전시는 22조였는데 여기에 이제 2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자산이. 그리고 부채도 5천억 원 정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재정운영표인데 재정운영표는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대전시 전체의 재정운영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사업 순원가는 이거는 프로그램별로 순원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남은 다른 시간에 정확하게 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 비용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간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이 크고 비용 총계, 수익 총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표라고 그래요. 기초 시작할 때의 순자산이 얼마였는데 재정운영 결과가 얼마며 증가, 감소를 반영해서 기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자산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대덕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대덕구의 총 자산은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한 200억 원 있어요. 그래서 200억 원에 대한 부채를 생각하면 순자산은 1조 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전체 이제 부채 계정에 잡히는 걸 말하고 이게 여기 채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그 책임 분담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또 부채와 채무의 개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채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복식부기 회계 원리 상에서 책임 분담금 연금과 같은 쪽에 반영되는 것을 채무라고 또 별도의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은 총수익이 4,100억 원, 총비용이 3,999억 원에서 순이익으로 110억 원이 나왔다. 그래서 뭐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가 1년에 쓰는 돈은 약 4천억 원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천억 원을 비용으로 3990 재정 운영 결과 수익이 110억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표는 자산이 1조 1천억 원, 부채가 216억 원, 그래서 순자산이 이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대덕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거의 전부는 이전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그리고 대전시가 주는 돈으로 하고, 자체 수입은 650억 원으로 약 지방세는 460억 밖에 안 되고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13%밖에 안 나와요. 9% 플러스 3%가 13%가 이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87%는 의존적인 수입을 통해서 한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대전시에서 5개의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요.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덕구 같은 요 조그만 구가 무슨 자치냐, 의미가 있으려면 이 자체 재원이 최소한 50%는 돼야 되는데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덕구 같은 데는 자치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구는 52% 전체 돈의 52%를 사회복지에 써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및 기타 세출의 15%, 국토 및 지역개발의 9%, 수송 및 교통의 7%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의 반은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왔지만 제가 1시간에 끝내느라고 조금 급하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 좀 더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웠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and the years approach when you will say, I find no pleasure in them.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아직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 시절에 여러분이 아직 젊은 시절에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창조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은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미모에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행복은 창조주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채플도 있고 그렇고, 혹시라도 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신앙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대학 시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제가 그전에는 뭐 하나님 몰랐었는데 대학 4학년 때 처음 하나님 믿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 나의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나의 영혼까지 돌보고 계시고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9장 지방회계란 무엇인가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